신용은 인간관계의 신뢰와 같아 한번 잃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최근 읽은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접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신용카드 한도나 대출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빚이라는 것이 본래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도구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과도한 채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먼저 찾아가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금융기관들과 원만한 협상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모든 부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의 관할 아래 일정 기간 동안의 변제 의무를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개인회생이 추천되는 이유는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인데요. 채무자의 수입, 생활비, 부양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이자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나는 부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실용적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뿐만 아니라 채무를 줄이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성실함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 나가는 과정은 단지 경제적인 재활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죠. 이러한 방법들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채무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은 단순한 금융적 해결책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되찾는 하나의 중요한 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되짚어보고 부채 해결에 현실적이고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또한 위기에서 벗어난 후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더 나은 경제 감각을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은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스스로를 탓하고 무기력해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제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궁금하니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